고3의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엔 코코샤인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핫한 코인에 관한 코멘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해 주실 핫코인은 비트코인 7천만 원 상승장 속에서 주목해야 될 메타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인증 서비스 코인인데요. 메타디움과 시빅, 온톨로지 코인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온체인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글래스노드의 리포트를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글래스노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쉽게 아실 수 있는 분야이긴 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가장 크게 우리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의 상승장이 조정이 오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글래스노드 리포트를 토대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글래스노드 리포트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처음으로 보여드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보유자 이익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 전반적인 이 온체인 데이터 리포트 상으로는 7월 달에 반등장과 비슷한 형태가 좀 나타났다. 그 부분들을 첫 번째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안 남은 이 연말 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도래를 할 것이다. 뭐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상까지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했던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온체인 데이터로는 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우선은 이 비트코인 보유자의 이익 비율이다라고 하는 온체인 지표는 보유자들이 이제 전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이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정확히 얼마만큼의 이익이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100명의 투자자가 있는데 이 100명 중에 몇 명이 이익 상태인가를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지표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흥미로운 지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비트코인 보유자 이익 비율을 토대로 우리가 미실현 이익 상태에 놓인 투자자가 86%에 달한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나 흥미롭지만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은 정확한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들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 라인들까지도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제시를 해줬었는데 7월 달까지, 5월부터 7월 달까지 가격대인 29,000달러에서 4만 달러, 그리고 최근 가격대였던 4만 달러에서 4만 1,000달러가 이 가격 바닥을 형성하는 좀 유의미한 구간이다라고 그렇게 이 자료를 토대로 조금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86.6%가 이 미실현 이익 상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그렇다면은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좀 이익 상태고 수익 상태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돌발 질문인데 앵커님 역시도 이익 상태인가요, 지금? 저도 뭐 이익인 코인들이 있고 아무래도 비트코인, 네, 이더리움 같은 네. 경우에는 수익 보고 그죠? 있는 수익을 상황이죠. 보고 네. 있잖아요. 저도 좀 수익을 보고 있고 지금 시청하시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도 좀 비트코인 이익 상태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도 이 온체인 데이터상에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글래스노드 리포터에서는 처음으로 좀 보여줬었던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한번 보자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비트코인 장단기 보유자의 손익 비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딱 지표만 봤을 때는 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좀 헷갈린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보시기 쉽도록 좀 표기를 해놨는데, 빨간색은 이제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 상태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진한 빨간색은 이익 중인 단기 보유자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연한 빨간색은 손실 중인 단기 보유자들을 나타내고요. 파란 색상은 장기 홀더들, 장기 보유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진한 파란색은 이익 중인 장기 보유자를 나타내고 연한 파란색은 역시나 손실 중인 장기 보유자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비율도요. 최근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중인 단기 보유자와 이익 중인 장기 보유자가 둘 다 커진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이제 이익 중인 단기 보유자, 장기 보유자가 합쳐서 80%가 넘어가는 그런 퍼센테이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공급량의 73%나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73%가 모두 다 이익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오랫동안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당연히 많겠지만은 단기 보유자들 비율 역시도 15.6%나 된다라는 거는 언젠가는 이 단기 보유자들도 장기 보유자가 될 수 있는 거를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좀 계속해서 커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장기 홀더의 그런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바닥 구간 형성에는 굉장히 강력한 바닥 구간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익 실현의 욕구가 살아날 수는 있지만은 이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이익 실현의 욕구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상승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또 심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투자할 때 굉장히 이익 상태일 때는 잘 안 팔려고 하잖아요.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손실 중일 때는 좀 손절의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상승장일 때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들의 비트코인 이익 비율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상승장을 조금 더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온체인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글래스노드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 기간별로 사용되는 비트코인의 거래량 또한 온체인 데이터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여기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노란 점들이 보일 거예요. 노란 점, 점점점 이 점들이 좀 짙어지는 그런 모습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점들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토대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이 기간별로 비트코인 거래량 중에서 한 가지 좀 캐치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장기 보유자들의 거래량이 보시면은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일시적으로 좀 상승했던 구간들이 있긴 하지만은 장기 보유자들의 거래량이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온체인 데이터상에 이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를 안 하고 있어. 이 말인즉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 분석해 드렸던 거와 같이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고 사실 중국발 악재가 있었을 때도 제가 장기 홀더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의 거래량이 줄어가고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바닥 구간, 지지 라인들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를 반증한다라고 또 글래스노드 리포터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악재들을 겪어왔었지만 장기 보유자들의 거래량이 오히려 점점점 적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받아들여지고요. 이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시장까지도 좀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간별로의 비트코인 거래량도 있지만은 크기별로의 이제 비트코인 거래량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별 비트코인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빨간 박스 안에 비트코인의 물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뭐 고래 투자자들부터 이제 소액 투자자들부터 저처럼 이제 어느 정도 뭐 몇 천만 원 선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뭐 억 단위로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또 10억, 뭐 100억까지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고래 투자자들의 동향도 늘 온체인 데이터로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있는 색깔, 이 그래프에 있는 색깔별로 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얼만큼의 양으로 거래가 되는지, 얼마나 큰 규모로 거래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빨간 박스 안에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을 거래량의 크기에 따라서 역시나 색깔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색깔 표시를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이 지표는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역시나 위에 있는 실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 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최근에 1,000만 달러 이상의 트랜잭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거래 활동들이죠. 그런 트랜잭션이 급격하게 좀 늘어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인즉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물량들을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개인보다는 기관이거나 또 개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손들,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CEO 정도의 급의 굉장히 큰 손들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관이나 고래급의 개인 투자자가 비트코인의 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간별로 장기 보유자들은 거래를 안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기별로의 비트코인 거래량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바닥 구간, 지지라인 굉장히 이제 크고 단단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래 투자자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글래스노드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기별 비트코인 거래량과 기간별 비트코인 거래량은 우리가 같이 파악을 해보면서 시장 규모라든지 시장의 바닥 구간이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기간별 비트코인 거래량에 좀 코멘트를 한 가지 더 덧붙여 드리자면은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장기 보유자들은 이제 추가 상승에 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현재 가격에서는 절대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장기 보유자들의 거래량이 늘어가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의 홀딩도 늘어가고 있지만은 지금 제가 첨부는 안 했지만은 단기 보유자들의 홀딩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기 보유자들도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그 말인즉 단기 보유자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장기 보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장기 보유자가 이 시장에 포진이 되게 되면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는, 비트코인과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들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이 채굴자들에 관한 그러한 지표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해시레이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규제 때문에 굉장히 저점을 찍은 이후에 제가 올해 상승장 직후에 그러한 지표까지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가지고 온 채굴자의 지표 같은 경우에는 채굴자들의 보상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굴자들의 보상 지표가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채굴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이익 상태에 있고 어느 정도의 이익 상태에 와 있느냐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지표인데, 보시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채굴자들의 보상 지표 역시도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띄워줄 수가 있고요. 근데 굉장히 좀 웃기고 아이러니한 부분들은 이 채굴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반감기 이후에 오히려 한 블록당 배당받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적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이익이 늘어났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지표상. 그러면 앵커님이 보셨을 때는 이 부분은 어떤 거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오히려 비트코인 한 블록당 보상받는 게 적어졌는데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익률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만큼 커지고 있고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반증할 수 있는 지표들이 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 반감기 이전에 비교하면은 채굴자의 총 수익이 275%가 늘어났다라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채굴 규제에도 불구하고 채굴에 대한 보상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반감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자들이 이렇게 이익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다는 거는 이 시장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 시장에 관해서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도 계속해서 함께 뒷받침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글래스노드 리포트를 토대로 온체인 데이터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이 비트코인 7천만 원 상승장 속에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메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인증 서비스 코인들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디움인데요. 부산 블록체인 자유특구에서 이 각종 시설 이용과 인증 카드로 쓰이고 있고 또 제보자의 익명성까지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를 뒤흔들 이 플랫폼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데 어떤 코인일까요? 네, 이제 블록체인 기부인 기부어클락이 좀 10월 달에 출격을 한다라고 했는데 스마트 기부 문화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부에 관심이 상당히 많지만은 요즘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데 이 기부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기부하시는 거를 상당히 망설이기도 하고요. 기부를 하려다가 안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기부 과정을 투명하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이제 선행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그만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기부어클락 같은 경우에는 기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를 해주는 그러한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은 이달에 좀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모금을 하고 그 모금을 통해서 실제로 수혜를 받는 수혜자의 전 과정을 우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의 분야에서는 정말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저도 이러한 어떤 기술력과 이게 상용화되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대입되기를 바랬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부의 전 과정을 우리가 또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또 많은 분들의 또 호응과 또 관심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 메타로 인증 서비스 코인들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시빅과 온톨로지 코인들까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